네, 말씀 전해받은 이유경입니다. 네,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는 제의를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선배님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제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셔서 저도 함께 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오늘 세미나를 좀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기억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제 입은 옷도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만 6년 전에 제가 입었던 옷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아마도 아직 6년밖에 안 됐어? 아기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햇병아리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이제 저는 곧 학사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자 청년으로서 좀 유권자로서 이런 말씀을 몇 장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리터러리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20대,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양상들 그리고 그들 청년들이 어떻게 모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그들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2%의 2030 세대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커뮤니티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의 세계관을 또 구축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졌는데요. 벌써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30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2030이다, 청년이다, 청년 정치 이런 거에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선 의원이 당대표가 된 그리고 청년 의원이 있었죠. 청년 당대표가 맞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보고 청년들은 다 정하면 청년들을 믿어가지고 너네 목소리 한번 내봐라 해서 당대표까지 줬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말아먹다니 이게 청년이야? 너네 청년이 도대체 뭔데?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청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쟤네 마이크 잡아줘봤자 뭐해? 그리고 쟤네 목소리가 나라에 들리게 해도 결국 지네들 잘난 맛을 사는 건데 쟤네들을 믿어줘봤자 뭐해?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 단장님과 5년이란 세월을 같이 하면서 도대체 청년이 뭐길래 내가 예뻐서 청년으로서 좀 띄워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좀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청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 불의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나이만 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에 저항할 줄 알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혁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고 박사님께서 감사합니다. 혁명에 대한 목숨을 이제 걸어라. 실패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혁명이란 말을 담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이라면 패기가 있다면 이런 투지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좀 손꼽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나라를 구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을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근면, 성실, 자조의 이념으로 그 당시 청년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하셨던 그런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지금의 청년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이념을 청년들에게 심어줄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리더를 구축으로 그 당시 청년들이 모두 모였고 그것이 새마을운동이 됐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리더라고 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에는 더더욱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성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의 정체성 또한 모호하고 어떠한 이슈나 사안에 있어서의 기준 또한 모호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고 모든 게 다 두렵기만 한데 기준 또한 모호하고 내 눈앞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 등대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 청년들은 지금 불나방처럼 그냥 빛이 나고 자극적인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총선, 대선, 지선 다양한 선거를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번에 내 선거 도와주면 있잖아. 너 자리 줄게. 이거 끝나고 보자.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다 기억할게. 저는 여전히 학생이고 그걸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의도에 2시가 되면은 정치권 국힘 당사나 민주당 당사를 오며 가며 카페에서 내가 청년위원장인데 내가 청년 대표인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청년위원장인데 말이야 하면서 이런 꺼드럼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뭔가 바꾸고자 하는 게 있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돼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에게 감투를 씌우고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놓고 바람을 불어넣고 한 것은 기성세대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괴물이 탄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의도에서 청년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청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 대단한 청년이다, 전 다른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혹하는 게 당연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거 또 구라구나, 저거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나 그러면 나중에 배지 달 수 있나? 그러면 나 나중에 좀 좋은 사람 돼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경험이 없는 청년의 그런 불쌍한 말로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청년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념 체계가 있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제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그 진보 대학생 연합 대진연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쟤네가 하는 말이 근데 다 똑같아요.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서 한미동맹을 철회하라. 미국 나쁜 놈. 아이폰 들고 나이키 신고. 근데 그걸 똑같이 외쳐요. 다. 거기 모여있는 애들 다 물어봐도 다 똑같이 외쳐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 동포고, 동포 맞죠?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 근데 북한 체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만만세 이러고 있는 게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왜일까? 우리 우파 청년들은 너 탄핵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싸움판이 납니다. 탄핵이 옳았다. 탄핵은 틀렸다. 박근혜가 무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저는 당연히 후자 쪽에 속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정론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피곤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민주주의의 폐해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경제,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줄 선배도 없었고 리더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본대 배운데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 본대로만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서 좀 적어온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청년다움의 상실로 바라보았습니다. 패기는 있고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에너지는 있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성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맺혀서 자신의 형제의 그런 계급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의도 청년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여의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는 청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정치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다들 말합니다. 너 패지 달 거야? 야, 잘 보여야겠네.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호국단에서 의자 나르고 물 나르고 집회 사회보라면 사회보고 비 맞고 노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내가 배지를 달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이 자리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유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백지, 특권 자리를 위해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치에 조금만 관심 보이면은 정치권에 한번 뛰어들어봐라는 것을 저는 쉬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두려움도 큽니다. 하지만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이런 자리를 내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말단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지라는 생각에 도달할 때쯤 뒤돌아봤을 때 내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이걸 해야겠다, 이거에 뛰어들어 봐야겠다라는 열정과 그런 투지를 다시 불사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사실 공천을 받거나 뭐 특정 지역의 위원장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다들 자기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회의원이 돼서 그 분야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막 다른 사람들에게 너네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너네 분야 밀어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되더라도 내가 이 분야를 지켜서 대한민국의 부국강명에 다시 한번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의,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세워놔야지만 청년들이 그런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동기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끝까지 쫓게끔 여러분들이 기회의 장을 넓혀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 다가와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아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께서. 근데 나에게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원장이, 그리고 내가 왕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그거에 대해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제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청년이 되기 위해선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장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세워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기회장의 중심에 있는 리더들이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분별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저는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요즘도
어머니랑 투닥투닥하곤 하는데요. 부모님께 다 큰 척을 하고 그냥 꺼드럭을 부렸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저는 참 다 처음이고 저는 아직 너무나 미숙한데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았던 그런 인생 선배들의 사랑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께는 인정하는 자세를, 겸허히 배워야 하는 자세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 친구들이 그리고 내 동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사촌동생을 뽀득여서 데리고 왔는데요.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그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은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요. 대한민국의 틀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낮은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일꾼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헛된 꿈에 불나방처럼 자신의 젊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 단장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저도 목숨을 다 바쳐 혁명에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